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는 하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정작 높은 수준의 생각 전략을 쓰는 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은 뒤로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열심히 하지만 이 상사 입장에서는 일 못하는 직원으로 딱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사의 일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일을 시켰을 때 저는, 왜라는 질문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태서왕 남편이고요. 저는 센언니 아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꿀팁 7가지를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상사한테 언제 보고하는 타이밍이 중요한가, 중요하죠.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바로 이 할 일 목록, 일하는 순서를 정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하지 않고 일할 때와 하고 일할 때의 차이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다예요? 좀 더 길게. 왜냐면, 내 중요하죠. 댓글 중에 제 얘기보다는, 센 언니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보다 상사가 우선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우선순위를 업무를 정할 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업무를 시작을 하냐면,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전주에 금요일 날 퇴근하기 전에, A4 용지, 빈 용지에다가 이 다음 주에 할 일들을 쫙 적어요. 굉장히 좋아요. 순서, 뭐 중요도 이런 거 상관 안 맞아요. 하고, 일단 그냥 생각나는 쭉, 대로.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정말 월요일 날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우선순위를 다른 그 빈 종이에다가, 제가 이제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할 일에 대해서 다이어리에다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쭉 적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월 단위로 아니면 주 단위로 해야 되는 것들은 저는 이제 주로 실제적으로 달력을 사용을 하거든요. 네. 뭐 그것도 아날로그 괜찮아요. 아날로그 세대이긴 그것도 굉장히 하지만, 좋은 방법이에요. 달력에다가, 한눈에 쫙 다 들어오죠. 그렇죠. 중요한 일에 뭐 예를 들어서 20날 CEO 보고가 있다. 그러면 20날 달력에 CEO 보고 쓰고, 그리고 요걸 이제 보게 되면 역순으로 내가 언제 뭐를 챙겨야 그렇죠. 되는지가 이제 딱딱딱딱 나오니까, 요런 식으로 단기적인 거는 제가 이제 우선순위로 다이어리에다가 이렇게 1번부터 순위로 쓰고, 그리고 주 단위나 월간 단위로 중요한 것들은 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임원분들은 어떻게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웃룩 캘린더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아웃룩 캘린더에다가, 일단 회사 어떤 그 회의 일정들을 좀 쭉쭉쭉쭉 적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선 난이도에 따라서 언제쯤 미리 뭐,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루 전에 완성이 다 될 수 있게끔 거기를 먼저 듀데이트를 잡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태상 남편분이 하시는 것처럼 좀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을 먼저 쫙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끝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그렇게 좀 잡아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다이어리를 쓰진 않고 아웃룩에서. 네, 아울렛 캘린더를 좀 주로 이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한눈에 좀 다 들어오는 걸 원하거든요. 회사의 회의 일정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어떤 뭐 개인적인 다이어리라든가 이런 걸 쓰면 두 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집결지는 아울렛 캘린더가 되게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정 같은 경우는 쭉 구글 캘린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써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놓고 막상 월요일 날 돼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런 일들이 순서대로 있어요. 정해놓고 일을 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임원분들이 아니면 팀장이 갑자기 불러요. 월요일 날 되면 또 바쁘잖아요. 그쵸. 불러서 저희도 항상 야야야야야, 월요일 날 회의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했어. 야, 그거 안 챙겼어? 이거부터 빨리 해.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세운 우선순위는 이제 조금 뒤로 밀려지면서 팀장님이 시키신 일을 우선적으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일을 시키다 보면 여러 개를 또 시키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까먹을 수 있고 임원분들도 시켜놓고 또 안 챙기는 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요거 잘하면 안 그냥 해도 넘어갈 수 있다. 안 하면 뭐 임원분들도 까먹고 인간이니까 뭐 다 기억 못 하겠거니 그쵸. 생각하고 근데 그게 궁금한 거야. 임원분들은 부하 직원한테 시킨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언젠가는 체크를 하냐 마냐 이거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임원분들이 회사에 대한 일들은 가장 오리엔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뭐 해주세요 라든가 뭐 이거 언제까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들은 머릿속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아니 머릿속에 저장돼 있다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까먹을 수 있거든요. 임원분들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임원분들을 모셔봤는데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저한테도 시키고 옆 파트의 뭐 사원한테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시킨단 말이죠. 근데 뭐 저한테 이제 총 10개를 시켰는데 10개 중에 5개는 좀 이렇게 챙겨요.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데 5개는 며칠이 지나도 챙기진 않아. 뭐 물론 제가 먼저 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쵸. 이제 저도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요런 거를 까먹고 있다가 한 2, 3일 지났어요. 보고할 타이밍이 늦었어. 근데 팀장도 뭐 이렇게 챙기지는 것 같지도 않아. 뭐 중요하지 않나? 해결됐나? 이러면서 그냥 쓱 묻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좀 불편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해서 거꾸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있어요. 그냥 그때 이런 일 시켰는데 아직 준비 못했는데 뭐 지금이라도 준비하도록 할까요? 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여쭤보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임원이 안 된 거죠. 뭐 왜냐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찜찜하더라고요. 저도 찜찜하죠. 근데 근데 찜찜한데 저는 그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정면 승부하는 편이에요. 그냥 여쭤보고 뭐 지금이라도 하면 될까요? 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상사한테 그걸 또 물어본다. 네네.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 어쨌든 저는 뭐 한 2, 3일 지났는데 저도 까먹었고 뭐 팀장도 시키신 분도 뭐 잘 챙기는 것 같지 않고 이러면 그냥 쓱 한번 묻어가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 까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까먹고 있는데 제 얼굴을 딱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시킨 일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럼요. 자다가도 번쩍, 그 친구한테 그거 시켰는데 어떻게 됐나? 왜 대답이 없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그 말한 것처럼 뭔가 찜찜한 게 있으면 내가 해야 되는데 상사가 까먹었겠거니 그냥 지나갔거니 해서 좀 마음이 좀 캥기는 것보다는 직접 물어보는 게 낫다. 상사들은 언젠간 기억한다. 네. 본인이 기억하는 것만큼 일 시킨 사람들 또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요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이제 일하는 그 부서에 또 제가 또 이렇게 몇몇 일 잘하시는 분들, 고과를 잘 받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라는 사원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에 이 포스트잇 기능이 있어요. 그 스티커 메모 요게 있어서 노란 딱지를 이렇게 3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노란 딱지는 오늘 할 일, 그리고 그다음에 파란색 딱지는 이번 주에 할 일, 그리고 빨간 딱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 월 단위로 할 일. 이래서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오늘 해야 될 일 중에 정말 못한 일, 그러니까 만약에 상사가 급하게 시킨 일이나 뭐 치고 들어오는 일 때문에 못한 것들은 이걸 정말 내일로 미뤄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고 만약에 미뤄도 된다 하면 미루고 만약에 안 된다 오늘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더라도 하루가 넘어가도
업무 시간 전에는 그 일을 해 놓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부서원이 있었고, 아무래도 저희가 하루에 8시간은 컴퓨터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화면에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놓치지 않고 일을 챙기는 방법 중에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 잘하는 부서원 중에 한 분은, 이분은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이메일로 본인한테 이제 보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본인 이메일 계정으로 쭉 써서 리스트를 써서 그거를 이제 메일로 발송해 놓으면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와서 그 이메일을 열어보고 그 이메일을 계속 띄워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이메일을 쳐다보면서 추가할 건 추가하고 또 뒤로 넘길 건 넘기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네. 뭐 내가 새로운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이게 그 다음 날이라든가 이렇게 출근했을 때 딱 바라보면 이메일을 읽는 순간 이제 새롭게 하루를 세팅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은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 잘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록을 해놓고 일을 처리한다. 근데 만약에 일을 해야 할 일을 목록이 없이 일하는 혹시 부하 직원 중에 인상 깊었던 직원 혹시 있나요? 떠오르는 사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네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우선순위 없이 막 일을 하는 그런 부하 직원이 있었나요? 제 부하 직원 중에서는 그런 친구는 없었고요. 제가 이제 이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혼자 일하는 것들이 좀 오래 몸에 배이셨던 분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조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지막에 일을 몰아서 좀 하시다 보니까, 본인은 그게 본인 혼자만의 어떤 업무,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본인의 독특한 뭐 업무 스타일이고,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협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같이 일하기 힘드신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혼자 일한다? 네네. 왜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의 스타일이 일의 초반이 아니라, 마지막 듀데이트 됐을 때 전날이라든가 전전날에 몰아서 쫙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스케줄을 갖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혼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속에서 일을 마지막에 정리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조금 타 부서에서 받아야 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타 부서에 어떤 그런 정보들을 요청을 할때 바로 좀 알려달라. 이런 부분들이 급하게 알려달라. 뭐, 퇴근 시간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갑자기 하면서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알려달라. 아니면 뭐 집에 퇴근해가지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달라.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분, 이거 뭘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대 그 협업하는 부서에서 갑자기 이거 오늘 마감이 내일까지인데 오늘까지 맞아요. 빨리 데이터를 주세요.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그분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뭔가 차근차근 해놨으면 미리 저희한테도 정보를 저희 스케줄에 맞춰서 그분이 한 3일이라든지 4일 정도 주고 한다면 저희도 업무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스케줄에 맞춰서 그 어느 일정 시간을 빼놔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답변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전날 지금 당장 막 이러면 저희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고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에 다시 컴퓨터를 딱 닫아놓고 저만의 어떤 라이프를 즐기려고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요청을 하면 조금 당황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아삽으로 요청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네. 본인의 업무 스케줄대로만 딱딱딱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협업부서에서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속이 터지는 같이 일하기 힘드신 싶지는 않는 그렇죠.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10년도 넘었죠. 제가 중견 기업에서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한 직원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은 업무를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객이 신규
업체였는데 견적을 물어보는 그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메일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이런 공식적인 거는 팩스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옛날 정말 옛날에 젊은 친구분들이 옛날에 팩스 아나 몰라요. 팩스로 이렇게 딱 왔는데 이 견적이라는 거는 뭐 급한 게 아니거든요. 신규 고객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견적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내일 줘도 되는데 이 친구는 그때 당시 A라는 친구는 이제 본인이 영어로 장문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야. 그 답변을 쓰는데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점심이 지나서 저녁이 다 될 때까지 그거 하나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한테 정말 중요한 게 이 실제 원래 고객이 주문한 그 주문서를 이 생산팀에다가 그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렇게 생산 오더가 발행되게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급한 일인데 본인이 영어 공부하는 거를 또 즐겨 하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요. 그 사람이 이 영어를 딱 썼는데 코디얼리란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 그 단어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게 막 그 엄중한 그 문어체적인 그런 단어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걸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저는 이제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고 이제 팀장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이게 왜냐하면 중요도 있고 긴급한 일들은 보면은 이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높은 수준의 생각 전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낮은 수준의 생각 전략,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는 하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정작 높은 수준의 생각 전략을 쓰는 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은 뒤로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열심히 하지만 이 상사 입장에서는 일 못하는 직원으로 딱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사의 일의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려고도 하고 그리고 일을 시켰을 때 저는 왜라는 질문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혹시 이건 왜 필요하신지. 그래야지 약간 일 시켰을 때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라는 걸 물어봤을 때 내가 준비하는 자료의 목적이 아니면 준비하는 뭐 보고서의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때 약간 그 상사의 지시 중에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코드가 맞춰가는 게 부하 직원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랑은 좀 다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뭔지 약간 이거에 어디에 쓸 건지.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이 보고서가 왜 필요한지. 아니면 상사가 시킨 일이 왜 필요한 건지. 왜 이 일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꾸로 부하 직원한테 업무를 시켜놓고 부하 직원이 이거를 상무님 왜 해야 됩니까?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내가 왜 이런 일을 시키세요가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일의 역할이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인지 라는 것들. 그러니까 톤이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상무님 이거 그러면 목적이 뭔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왜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한지 아니면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알면 방향성을 더 명확하고 더 자료의 깊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또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도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거는 좀 깊이 있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정도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부하 직원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업무를 지시를 했을 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임원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임원분들 중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거 좀 해봐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랬을 때 그 자료가 왜 필요한지 알면은 그거에서 서로 안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훌륭하신 임원분들도 많지만 또 이제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알아서 갖고 와봐, 일단. 만들어서 갖고 와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한번 찾아봐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필요한 거에 왜라는 걸 여쭤봤을 때, 물론 공손하게 여쭤봤을 때는, 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이 일이 왜 필요한지를 하지 못하면 일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사한테 물어보고 일을 추진하는 게 서로의 어떤 쳐다보는 우선순위를 게 정하기가 쉬울 수 있고, 우선순위 정하기가 쉽고, 네네, 있지.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내가 놓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놓치는 경우도 많이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언제까지 뭐 때문에 필요한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나도 세팅이 되는 거고, 사실 내가 이거를 놓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사가 이 일이 중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나 하나쯤이야 이거 빠진다 해도 그 뭐 보고서 작성하는데 큰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시키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물어보는 이런 태도,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네, 일을 할 때 있어서 할 일 목록을 적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시간은 이 직장에서 이 이메일을 빼놓고는 또 업무 얘기를 또 할 수가 중요하죠. 없잖아요. 저희도 네. 회사 내에서도 지금 요즘에 이메일 에티켓 이 오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참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네, 토론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이메일 에티켓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만 상사한테 내가 쉽게 피드백을 받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